지상파 방송사 KBS, SBS, MBC는 2014년 3월 7일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하여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 후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2014년 4월경 3개의 조사연구기관과 사이에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죠. 방송사들은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할 예측조사 결과에 관하여 상호 간의 기밀유지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밀유지 이행각서는 KBS, MBC, SBS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각 주체로서 관련 업무상 얻게 된 어떠한 정보든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조사 연구기관들은 이 선거에 관하여 4만 1000개 표본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에 그 결과를 각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JTBC 소속 기자는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32분경에 위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후 이를 JTBC 소속 보도국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JTBC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부터 해당 정보를 이용해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 득표율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JTBC가 6월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입수해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이유로 24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건은 영업비밀에 해당할까요? 강의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사례는 지방선거 당선자의 예측조사 결과를 유용한 사례입니다. 자, 살펴본 대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사건 JTBC죠. JTBC 방송사가 우리가 모았던 어떤 영업비밀, 우리가 예측해왔던 어떤 조사 표본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용해서 취득해서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취득을 해서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방송사들은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려 24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여기서 이 방송사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선거 개표 방송 시점으로부터 불과 30여 부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를 입수한 다음에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방송사들과 거의 같은 시각 또는 더 일찍 예측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지금 24억 원 상당을 들여서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예측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30여 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24억 원 상당을 지불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한 거죠. 우리가 전에 봤다시피 부정한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부정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절취, 기망, 협박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부정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적인 어떤 수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예측조사 결과를 일단 입수를 했어요. 그것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사용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입수를 한 다음에 JTBC에 대해서 어떤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이 KBS나 여러 가지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을 하는 것과 같은 시각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이거를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자, 손해가 있어야 그 손해를 달라고 할 텐데 침해 행위가 있고 이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손해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경제적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의 경제적 유용성은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일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4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예측한 그런 조사들을 30분 정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면 그 24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4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취득하는 데 대한 비용도 아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된다,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을 한 것이죠. 이는 방송사들의 상당한 투자, 이게 나오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이게 이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공정한 상거래 간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 우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해가지고 부정경쟁행위다. 우리 그 영업비밀 보호법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기도 하고 또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다 목적이 어떤 거라고 했죠? 건전한 시장 질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2조 제1호 차목에 가나다라 마바사 여러 가지 그 부정경쟁 행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가 해당한다. 이 차목은 이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카목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을 하고 또한 민법 750조 소정의 불법 행위도 해당한다. 어쨌든 너네들이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과를 빼내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손해를 입게 했으니까 이것은 부정경쟁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행위도 되지만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 행위는 해당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이 특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을 하지만 특별법은 그 개개의 사실관계마다 특별한 관계, 구체적인 관계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적용이 안 된다면 일반법으로 돌아와서 일반론에 해결 가능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집어넣은 것이 이런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생각을 해요. 원고가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면 보다 폭넓게 인정을 받고 많은 구제 방법을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장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했으니까 또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주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비적으로 이런 것도 구합니다라고 이제 많이 해놓는 거죠. 예비적인 주장이 없으면 여기서는 뭐 예비적 주의적 이렇게 명백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주장한 대로만 그리고 입증한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설령 해당한다고 생각이 의심이 들더라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주의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그런 민사상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아가 앞에 1번 부정경쟁 행위도 되고 2번 불법 행위도 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이를 공개한 것이니까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3호 감옥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제2호 제1호 제2호 제3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부정경쟁 행위로 쭉 나와 있고 뒤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눠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지면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의 한계도 있어가지고 앞에 얘기했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판단도 여러 가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업비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영업비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손해액은 과연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 JTBC의 주장입니다. JTBC는 언론계의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당일 18시경에 자체 출구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한 후에 그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를 곧이어 공개하면서 지상파 출구 조사임을 명시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출구 조사를 따로 했다는 거예요. JTBC도 나름대로 출구 조사를 했지만 이것과 비교를 위해서 지상파들이 어떻게 예측 조사를 했는지 따로 비교를 위해서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명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처럼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떤 결과를 취하였는지는 전부 언론계의 관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공개 시점은 MBC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아니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시점에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JTBC는 MBC가 결과 공개한 것 이후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정당한 인용 보도다. 남이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인용을 해서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는 JTBC 측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이를 입수한 2014년 6월 4일 5시 32분경에 메신저를 함께 이용하는 나머지 8명의 기자들 및 그들 언론사에 공지된 상태에 있었고 JTBC에 의해서 공개되기 이전에 원고 MBC를 통해서 대중에게 먼저 공개되었는 바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앞에는 부정경쟁 행위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유지성, 그리고 비공지성. 입수하거나 공개한 시점에 이미 다 공지가 돼 있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밀이라고 보기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입수했을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단톡방에 단체 그 메신저방에 다른 기자들도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비밀성을 상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를 광고 수익이나 영리 목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의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이 부분 조금 어때요?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법률에 어떻게 주장이 돼 있다고 그랬죠? 1번은 시간, 비용, 필요로 했을까? 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합리적인 노력, 여러 가지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판례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JTBC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그것과는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따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관행에 따라서 결과를 사전에 쉽게 입수할 수 있었다. 전에 우리 거래처, 주류회사 거래처 명단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그 명단이 과연 비밀 유지에 대해서 비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업 비밀성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지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한번 배웠었죠. 즉 누구나 가가지고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이미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즉 비밀 유지성, 요즘에는 비밀 관리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2015년 1월 이전에 판례니까 합리적인 노력도 아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누구라도 쉽게 관행에 의해서 기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 사건 기상파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유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